시장이 하락합니다. 시장은 이 정도 하락하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이만큼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라면 목요일 이 시간 참 버티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혹시 첫 단추를 잘못 깼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경제방송국 추천주 대해부해보는 시간 함께 마련해두고 있으니까 끝까지 고정 시청해 주시고요. 인버스, 이쯤 해서 인버스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도 챙겨볼 때입니다. 새빨간 전략뿐만 아니라 주포따, 주단지까지 저희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맛 2부 시작합니다. 네,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따라가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시장 알려주시랴 수익 챙겨주시랴 참 감사한 분이죠. 다냐쌤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시장이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정치 테마주를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당장 2시 부근에 이재명 관련주들도 그 잠깐 동안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하루였거든요. 아직 네. 대선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들썩이는 이유도 참 궁금하고 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좀 무서운 테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접근해 볼 만한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시장은 이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어떤 그 파기 환송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된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 관련된 에이텍이라든가 에이텍 PN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움직였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오늘 뭐 관련주들 다 움직였어요. 지금 보면 에이텍 PN이라든가 뭐 에이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움직였는데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를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냐?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대선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는 먹을 건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봐야 되는 것들은 서울시장의 어떤 지금 부재, 그런 무주공산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을 많이 갖는 부분이고 또 오세훈 전임시장 역시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테마주들을 들어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고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특히 이낙연 총리 같은 관련주들은 움직였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튀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뭐 이낙연 총리 관련주들 중에서 보면 남선학민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인들이 지금 1,000만 주 이상을 매도했거든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니까 특수관계인 지분 1,000만 주를 매도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물량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대선 테마주들을 했을 때 특수관계인 지분이 좀 복잡하게 엮여 있거나 아니면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것들은 테마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선호도 결과가 발표된 만큼 좀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조금은 더 관망해보자라고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 챙기러 가야죠. 오늘의 주포따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오늘은 되게 좀 재미있어요. 2개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어제 움직였다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BH라는 겁니다. 이거는 듣고 하세요. 지금 따라들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BH 같은 경우는 어제 DKT와 함께 퀄컴 안테나 모듈 이 부분이 사용 승인 받았다고 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관심 있게 둔 이유는 뭐냐면 어제 여기서 매수했던 주체들이 오늘 다 정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오늘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졌지만 얘들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끝까지 설명드려요. 이거는 아직 시장이 불안하고 아직까지 일단 오늘 소기명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3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 1차적으로 일단 3분할이라는 거는 1000주 살 거면 100주, 그 다음에 300주, 그 다음에 600주 살 건데
지금 현재 본다면 이 가격이 오늘 저가 24,000원 밑에 24,000원부터 23,800원 수준이라면 여기서는 우리가 선취매 관점입니다. 처음에 1%. 대신에 이게 내일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다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30을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게 그동안 설명드렸던 부분이 갭매용 조정. 갭매용 조정이라는 거는 결국에 21,000원부터 22,000원 부분까지도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나머지 60%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인데 왜 이거를 우리가 매수를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매수 주체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것.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 주가 밀리고 있지만 기관들은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투신들 20만 주 매수했던 거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상황에서 BH 같은 것들 보면 한국투자증권 창구하고 미래대우하고 대신증권 창구가 매집력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지금 미래는 아까 2시쯤 했을 때는 23만 주 정도, 22만 2천 주였는데 17만 주니까 5만 주를 팔았네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17만 1,000주에서 지금 보면 4만 5천 주 정도 매수했거든요. 대신은 변동 없고. 지금 미래대우의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 25,200원이고 한국투자증권은 2시가 25,194원인데 지금 현재 25,000원 수준은 밀렸습니다. 대신은 변동이었기 때문에 26,038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얘들 같은 경우는 매수 주체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기관들 역시 매수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분봉 상태로 보면은 이미 23,700원 수준에서는 지속적으로 바닥권을 만들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들은 BH는 내일 시장이 아침에 큰 폭으로 하락해서 개파락한다면 우리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1차 매수는 23,700원에서 24,000원 수준까지 매수 10% 먼저 매수해보는 거고 만약에 내일 개파락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어제 저가 수준에서 30% 추가 매수 그 다음에 더 빠진다면 갭매용 조정에서 나머지 60%거든요. 그럼 여기서 목표가는 얼마를 잡을 수 있냐면 결국에 25,500원, 26,000원 미전으로 한번 볼 수 있거든요. 25,500원이면 어제와 오늘 매수했던 주체들의 평단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부담 없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제 대덕전자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갔네. 이러면 안 되는데. 대덕전자는 어제 이슈가 뭐였냐면 900억 시설 투자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큰 폭의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고가가 기업 분할 후에 처음 왔던 이 고가권에 갔다가 11,000원 갔다 밀렸어요. 그러면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다면 이건 버려야 되겠지만 이건 역시도 어제 매수했던 주체들이 매수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분봉 상태로 보면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들 수익 먹을 폭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들어가지 말고 내일 시초가 잡아주세요. 내일 장중에 밀리면 거기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분봉 상태로 보면은 1,950원을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12,000원까지 이제 갔다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매수했을 때 지금은 목표 주가가 12,000원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먹을 게 적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11,000원 전에서 매수한다면 12,000원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번 우리가 매수해보자라는 거는 창구별로 보더라도 증권사 창구를 보더라도 오늘 한국투자증권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지금 62만 주죠. 아까 2시 전쯤에서는 54만 주였습니다. 8만 주 더 매수했고요. 아까는 11,447원이 평단이었는데 지금은 11,380원으로 줄었어요. KB증권 역시도 44만 9천 주 오늘 매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KB증권은 소폭 팔았고 키움증권도 매집력이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대덕 같은 경우는 주가가 되밀리고 있지만 어제 사모펀드 그대로 남아있고 연기금들 매수 들어오고 있고 어제 투신에서 19만 주 매수했던 거 오늘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덕전자 역시도 매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자, 이거는 11,000원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고 손절 기준은 짧게 잡겠습니다. 1,85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 할 때 뭐 잡지 마시고 11,000원대에서 매수해서 목표 주가 12,000원 부근 여기를 잡으셨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포타 종목 두 가지 주셨네요. 두 가지 주신 만큼 수익도 두 배로 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주단지 넘어가 볼게요. 주단지에서 게임주 굉장히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아마 저희와 함께 하셨다면 수익이 꽤 많이 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요 며칠 조정 나왔죠. 게임주 뭐 코로나19 한한령 해제 기재감에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여러 증권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누울 자리 보고 뻗어라. 다니아쌤 늘 말씀하시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일단 수익 받고 나와버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될 땐 반반입니다. 반은 수익 실현하고 매도해 놓은 거는 다시 저가 매수로 나서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게임주들이 지금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한번 예를 드릴게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언급드렸지만 이거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갈 수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 고가권에서 조정을 받는데 돈이 아직 빠져나온 흔적이 없죠. 하지만 지금 지수가 쉬어간다면 결국에 17,500원 전후에서 받고 다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언급드렸던 게 넥슨 GT거든요. 어제 오늘 음봉 크게 조정받지만 결국에 거래가 없어요. 즉 물량을 털고 현금화 엑시트한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 게임주들은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익이 났다면 일부는 반은 정리하고 다시 저가 매수에 나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접근한다면 게임주들은 한 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게임주들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일단 반은 수익 받고 나오고 나머지는 박앤세일 할 때 다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MTNW 다니아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